자, 박민혜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쩌다 보니까 저는 오늘 좀 북극곰 같고요. 그쵸? 우리 사무총장님은 또 귀여운 판다 같은 느낌인데 안에 티셔츠가 좀 특별한 티셔츠라고. 네네. 예. 자랑 좀 할까요? 네. 네, 자랑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희 전 직원이 출동했는데, 네. 저 직원분들이 다 판다 로고 옷을 입고 계세요. 아하. 저만 오늘 혼자 딴 거 입었다고. 네. 저희 로고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아. 저희 초기 로고의 옷을 입었습니다. 네. 레어템입니까, 총장님? 네? 레어템인가요?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좀 네,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말, 근데 일단 10주년을 이끌어 오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기에 WWF 코리아의 10주년은 정말 의미 깊은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쓰셨어요. 예, 박수 주시는 분들 네. 계신데요. 예. 무언가 작정하고 10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10년을 넘어 이제 20년, 30년을 기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좀 떠올리시면 어떤 활동이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실까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에 오기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신, 오늘 와주신, 다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제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오기 시작하기 전에도 밖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즐기시고 얘기 나누시는 모습 봤는데, 정말 제 무슨 잔치 온 것 같고, 제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네, 항상 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 영상을 보셨지만 그 많은 일 중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 온 답이 있거든요. 근데 네. 바뀌었어요. 네네네. 네. 저만 알겠죠? 바뀌는지. 네네. 사실은 저는 오늘이 진짜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이.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너무 집중해서 듣느라고 벌써 내 순서인가? 나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혼자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계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10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후원자들, 저희 서포터즈 분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고 남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저희 직원분들이랑 준비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동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같이 공감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온 답은요, 어싸워인데요. Earth Hour. 네네. 지구촌 전등극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구촌 전등극의 어싸오는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도 한국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싸워 캠페인이 되게 확대가 됐고요. 그 소등하는 그 작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후 변화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저희의 대표 캠페인입니다. 근데 보시면 유사한 캠페인들도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이런 유사한 캠페인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서 뿌듯하고 저희의 대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어싸워 캠페인을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WWF 아까 로고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판다 로고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판다와 같은 이렇게 멸종 위기종의 야생 동물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단체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또 북극곰, 저 오늘 북극곰, 그쵸? 그리고 호랑이, 또 코끼리, 이렇게 몸집이 큰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활동들 펼쳐오고 계신가요?
저희 로고가 왜 판단지는 다 아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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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원래 런던 동물원에 있는 그 치치라는 그 판다에서부터 저희 상징적으로, 멸종위기 상징이 이제 판다가 돼서 그렇게 시작이 유래가 됐는데요. 그 판다를 포함한 질문 주신 덩치가 큰 동물들은 대부분 WWF가 분류하는 플래그십 스피시스라고 해요. 플래그십 스피시스는 단순히 뭐 덩치가 큰 동물이라기보다는 생태계에서 보통 최상위 포식자에 있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런 동물들을 저희가 우선순위 종으로 선정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멸종하는 그 이유는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이제 큰 문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불법 거래나 밀렵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위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대규모 농업으로 인해서 그런 토지를 개간하면서 생기는 뭐 벌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보통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WW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넷제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드보카시 활동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플래그십 스피시스들이 직접 살고 있는 국가들은 저희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은 직접 그 불법 밀렵이나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주민과의 그런 협력 활동을, 교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WWF에서 10년이 이제 코리아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9년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WWF에 일하기 진짜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야생 판다가 서식하는 중국 쓰촨성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말 출장 동안 야생 판다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갔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야생 판다는 이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특성이 있는 종은 아니고, 근데 그 스촨성에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양봉 농가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양봉 농가를 방문해서 뭐 판다, 뭐 벌꿀 뭐 이런 것도 선물 받았는데, 그 양봉 농가를 방문했던 이유는 판다가 그 위협에 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주민들이 그 대나무 벌목을 많이 해서 판다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WWF는 그렇게 원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걸 금지하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제를 먼저 꺼내 드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주민들이 어떻게 판다와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주민들이 대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양봉 기술을 교육을 해서 더 큰 소득을 얻어서 대나무를 더 이상 벌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 판다가 다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했던 케이스라고 해서 그 양봉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WWF가 일하는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서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쓰촨성 얘기 나오고 또 판다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얼마 전에 이별한 우리 푸바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푸바오 보존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푸바오 보존이나 뭐 중국의 판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WWF 입장은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푸바오가 굉장히 귀엽죠. 혹시 푸바오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화면으로만 그냥 랜선 이모했습니다. 네네. 예. 그 푸바오의 엄마 아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푸바오 엄마 아빠? 고개를 대부분 끄덕이시는 너바오, 그런 마이바오. 것도 예, 예. 네, 맞습니다. 아이바오 러바오가 약 10년 전쯤 한국에 왔을 때, 에버랜드의 요청으로 미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판다를 위한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미팅을 했는데, 사실 그 결과적으로는 같이 활동을 할 수는 없었고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좀 미팅이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에버랜드는 판다라는 자체보다는 그 아이바오 러바오를 좀 더 홍보하고 싶었던 니즈가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NGO 입장에서 특히 WWF는 특정 개체를 막 홍보한다기보다는 야생 판다가 살 수 있는 서식지 보전과 그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을 하다 보니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미팅을 그렇게 끝내고 나오면서 그래도 에버랜드에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죠 해서 푸바오. 판다를 예. 푸바오는 아니고 아, 그 그때 아이바 태어나기 러바를 전이죠. 예, 봤는데 예, 예, 예. 사실은 미팅을 내가 잘못했나? 라고 살짝 후회를 왜요? 할 만큼 왜요? 판다가 너무 귀여워서 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대한 그 귀여움이 아이바오 러바오를 넘어서 푸바오까지 이렇게 유전이 돼서 더 네네. 귀여운 아이가 또 탄생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는 어떤 특정 종, 푸바오도 마찬가지고 특정 종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푸바오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판다 보전을 지난 60년 동안 야생 판다를 보전하고 있었고, 이 개체 수를 늘리는 것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인데, 야생 판다의 개체 수가 뭐 WWF만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최근에 판다 개체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야생 판다를 위한 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월드와이드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앞서 우리 정수종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기후 변화라는 얘기도 이제 안 하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활동한다고 해서 좀 나아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어, 그런 주변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기후위기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는 게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미래가 어둡고 종이 멸종되고 뭐 기후는 정말 나빠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현재 5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제 아들이 살아갈 미래는 폭염과 폭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는 계속해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솔루션을 이행하려는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오신 분들이 저희 참여하신 분들이 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다 이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어간다면 이게 반드시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에게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지만 또 사람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지금 갖고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런 반론들에 약간 저도 좀 긍정하게 되는 편인데,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거대 자본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WWF와 같은 곳이 어떤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좀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또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가 협력을 진짜 많이 하고 저희 슬로건 후원자분들, 서포터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투게더 파스타울이라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은 누가 혼자 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해야지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WWF는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많이 이어가고 있고 오늘만 보시더라도 알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학계,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통해서 오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잘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 방식을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아까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사실 탄소 배출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를 통한 환경을 훼손하는 주체가 되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기업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훼손하고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저희가 적대시해서 뭔가 같이 하지 않으면 저희는 솔루션이 없다. 이거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희가 기업과의 협력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사실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건 그 기업이 뭐 넷제로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기업의 그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는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 빨리 바꿔라, 이행해라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한다거나 그 임직원 교육을 한다거나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에서 코어에 들어갈 때까지 협력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어 오프닝의 기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파트너나 협력사들과 신뢰를 쌓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게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9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왜 힘든 일이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기업체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시적인 어떤 가치를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뭘 해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들거나 흔히 우리 조금 환경 문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옆에서 아유 그래 잘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런 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은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사실 되게 많죠. 음, 많고, 저희가 10년 전에 생겼을 때는 저희를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협력사, 지금은 다 협력사고 파트너사지만, 너무 환경단체 왜 우리를 왜 만나자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떤 대화나 그런 것들 시작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저는 사실 무엇보다 가장 특히 요즘 들어서 고민이 되는 건 저희가 이제 지구 생명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도 2년에 한 번 만들어서 전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보고하는 그런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도 저희 이제 대표적인 활동이고 아마 10월에 이제 그게 또 새로운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우리 지구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정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보고서 나온 일에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지표들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되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건 그 속도.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 그리고 정수정 교수님이 기후위기와 뭐 생물 다양성 얘기 같이 하셨지만,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중위기거든요. 그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도 대응할 수 없는 그 어떤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데이터나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접하는데 그 현실과 우리가 반응하는 거는 사실은 갭이 저는 너무 커다란 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건 알지만 지금은 뭐 이거는 우선순위는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는 알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은 막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몰라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미뤄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갭을 도대체 어떻게 메꿔야 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리더들이 와서 그 사인한 거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1.5도씨 산업화의 목표를 지구 온도 상승을 그 이하로 하겠다는 그 커미트먼트를 이제 저희가 하는 그걸 보여준 건데 그 교수님 그 실패한 거 맞나요? 네. 그냥 헌신작처럼 그냥 네. 그 커다란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그냥 그죠? 네. 네, 아이고 그냥 싫어라.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나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사실 들여다보면 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파리 협정이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매일매일 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기력한 거를 사실 느끼기도 하고 아마 저희 직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럼 힘들다면,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그만둘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그만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그 생각. 근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 내 재능이 여기 기여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되게 오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 재단이고 다 직업으로 이거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데인데 WWF에서의 그 자부심 그리고 WWF가 아까 양봉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주민들과의 협력에서 WWF가 접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가치에 진짜 공감하지 않으면 맨날 정말 이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공감을 하다 보면 어떤 무기력함이 있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내일을 또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문에 현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동화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래? 라고 했을 때 앞장서서 지금 방울 달려고 고양이 등을 막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환경 문제를 대하는 정부나 기업 등의 태도 보면서 또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나라도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충남께서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그 개인분들, 이제 우리는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다 속해 있고 여러 다른 일을 하시지만 다 이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 사실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여기에 대부분 후원을 하고 계시고 뭐 서포터즈 분들 계시지만 WWF에 계속 후원을 해주셔라.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저희 저뿐만 아니라 다른 NGO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목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거야에서는 저희는 또 특히 아까, 저희 일하는 방식이 막 시위를 하거나 막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뭐 서명 캠페인 같은 것들 많이 해요. 세계 선거가 다가오면 저는 단 한 번도 선거에서 환경이나 기후가 이슈인 적은 없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게 정말 좀 후진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정치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리더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건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은 뭐 서명 캠페인이나 선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환경 정책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 정책 말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관심 없는 거를 홍보할 필요나 관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치에는 탓도 있겠지만 우리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유권자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치인이 와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 지키는 약속들 다 하나씩 여기 계신 분들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영향이 크고 뭐를 더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어떤 것들을 더 지키셔야 됩니다라기보다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그런 실천 사항들이 좀 귀찮으면 사실 하기 싫기도 하거든요. 그게 내가 편하고 내가 한가하고 내가 여유롭고 뭐 이럴 때는 지키지만 좀 바쁘고 뭐 이럴 때는 이게 잘 안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이게 다른 일들이 많아서 뭔가 실천을 할 상황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난 WWF 사무총장인데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어디서 네, 그래도 저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다잡는데 사실 개인의 이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건 내가 꼭 지키고 싶다. 우리 다이어트하고 금연할 때 되게 독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하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그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권자로서 힘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WWF 코리아가 힘을 가지려면 더 많은 후원자가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WWF 코리아의 힘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야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말빨이 좀 먹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힘을 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후원 더 많이 하겠다. 내 옆에 친구도 더 끌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과 앞으로 10년을 더 그려보고 싶은데 향후 10년의 계획 좀 여쭤볼까요? 10년은 그리기가 물론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블더블 미션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게 저희의 1980년대에 만든 미션이고 아직까지 그 큰 미션 아래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 코리아에서도 그 미션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계속 마태 앞에서도 얘기 나왔던 그 온실가스를 국내에서 절반을 감축하는데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야심찬 네네 그런 계획을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자연보전 구역을 30%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뭐 보전구역을 지정하는 주체가 WWF는 아니지만 그 생물다양성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30%가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합의가 됐고 이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이 후속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속 활동들을 하면서 그 30%가 맞춰지도록 하는 게 저희의 10년의 두 번째 야심찬 목표이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좀 리드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은 진짜 생산과 소비가 많은 국가거든요. 기사에서도 뭐 1인당 플라스틱 소비 1위인 국가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생태 발자국이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좀 덜 쓰고 뭐 이렇게 뭐 덜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결 안 되고 그렇게 좀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대적인 근본적인 변화, 아까 이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여러분 자원 순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디자인부터 생산 방식부터 유통 과정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환되지 않으면 이거는 소비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드시 그런 비즈니스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야심작 목표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전환을 네,
꿈꾸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뭔가 너무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추상적이죠. 네. 네, 구체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이행을 할 것을 여러분이 계시니까 네, 다짐도 아니고 네, 네, 약속해 주시죠. 약속. 네, 네. 열심히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짐이 아니라 약속, 계획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커다란 응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질문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미리 궁금해하셨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현장에서 직접 총장님 뵙고 나니 궁금한 점 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 좀 한마디 발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고 이야기를 좀 전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워낙 여기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쪽에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에서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생 4학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WWF와 함께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영입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 기후는 너무 급격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좀 늦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WWF 코리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함이나 자부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기획이나 아니면 좀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다의 질문이셨습니다. 네, 네, 역시 예리하신 예리하시죠? 질문. 네, 예, 네. 좋아요. 저희가 중점하고자 하는 것들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문제를 특히 해결하는데 좀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 조약을 위한 그 마지막 회의가 열립니다. 그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을 통해서 파리 협정과 같은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플라스틱에서도 만드는 그런 회의가 이제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그 시점에 좀 맞춰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고 그 협정이 되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협상 그 당사 참여하는 정부와 그리고 바로 영향을 받을 그 비즈니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저희의 올해 가장 구체적이고 좀 앞으로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WWF만의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셨어요. 특장점은 저희는 이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저희 영상 되게 잘 만들지 않나요? 사진도 너무 멋있고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터치하는 것들에 대해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내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데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어떨 땐 폰트를 어떻게 쓰고 어떤 땐 색깔을 뭘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땐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쓰지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의 힘이고 장점인 게 무슨 문제를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교양 있지만 또 설득력 있는 과학 기반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게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또 그렇게 접근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 환경에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좀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행동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이 예, 네. 저쪽에 마이크.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박미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UNFCCC하고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 12년 동안 공무원으로 또 일을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까 토론 주제 중에서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한 가지 응원차 그리고 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한 30초만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싶어서 예.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저는 WWF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할 때 한국의 WWF 코리아를 유치를 하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락에 있는 본부에 계신 우리 담당자분과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이쪽으로 모시는 역할들을 했었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아무도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여기에서 뭔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혼자서 굉장히 이 자리가 재축제 같기도 하고 또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가고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봤었는데 저희 박수 정부- 한번 쳐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 약간 사무총장님께서 현업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10년 전에 아이를 낳으셨어. 3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애쓰셨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의 클라이밋 액션을 바라보냐면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집약해서 좀 파워풀하게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우리의 구심점이 WWF로서 좀 더 구심점 역할이 더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짐으로써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이런 활동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무총장님과 직원분들이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국으로서 10위 안에는 늘 뭐 1위, 2위, 탈환 잠깐 내려가더라도 1위, 2위, 3위 요 안에는 꼭 들어가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노하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후 행동들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효과를 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8년 전에 제가 덴마크에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극과 극의 갭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WWF의 코리아의 존재의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미래가 곧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WWF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탄생을 지켜보시고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아치다치 걸음 걷고 새해, 네해, 다섯해 이렇게 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나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10살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20살, 30살 더 굳건하게 자라려면 더욱더 많은 후원과 또 더 많은 의지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장님 되게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네, 울컥하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또 넉넉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또 좀 청해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축하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도 같이 하겠지만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계속 방울 다셔야 되니까 힘든 시기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께 다짐,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엔 다짐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방울이 잘 안 달려서 방울을 그러니까요. 달아야 되는데 열심히 아, 정말 네. 달 수 있는 좀 스마트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뭐 비가 좀 그치기도 했지만 전 비를 뚫고 정말 오신 환경에 진심이신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판다 토크를 했는데 막 눈보라가 쳤었거든요. 근데 눈보라를 뚫고 막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오늘도 막 날씨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 정말 와주신 여러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언제 또 뵐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막 한 분 한 분을 좀 뵙고 막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고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너무 내가 환경에 진심인데 막 감동적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영감을 막 받기도 하고 하지만 내일 되면은 또 이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일 가면은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 있고 학교 가면 숙제해야 되고 뭐 다른 일상에 막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맨날 내가 환경에 진심이면서 살아가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환경을 생각하며 살기에는 아까 계속 나왔던 문제들처럼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이 일에 정말 100%인 WWF를 항상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맡겨주시면 WWF 같은 NGO들이 그런 일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정부와 기업이 못하는 그런 데 갭을 메꾸고 또 소비자나 유권자들이 매일매일 할 수 없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또 WWF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100%로 맨날 일하고 있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